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네요. 네가 제일 잘했어. 팔아도 남는 거 없습니다. 오는데 차가 막혀서요. 듣고 보니까 거짓말도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그래서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건 남을 배려하면서 위로하는 듯한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뻔히 드러날 만큼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새빨간색, 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은 노란색을 붙여주곤 합니다.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있다는 거짓말. 우리는 이번 한 주 어떤 색깔의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85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무입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문화행. 네, 9월 9일 토요일 아침에 함께합니다. 85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무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참 많이 인용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조금 관점을 바꿔보면요, 이 양치기 소년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올해 원북원 부산 어린이 부문 선정작 김화요 작가의 거짓말의 색깔은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이고요, 어른도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우리 산책할래요? 85번째 산책, 2023 원북원 부산 어린이 부문 선정도서 거짓말의 색깔 김화요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말의 색깔을 쓴 작가 김화요입니다. 이렇게 저를 아름다운 산책길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 원북원 부산 어린이 부문에서 거짓말의 색깔이 선정이 됐습니다. 소감 여기저기 많이 말씀하고 다니셨을 것 같은데 이제 9월이잖아요. 네네. 선정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소감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북원 부산이 올해로 벌써 20주년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행사에 제 책이 선정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이었고요. 네. 특히 이게 부산 시민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뽑아준 거라서 더 기뻤어요. 네. 올해 부산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부산에 올 때마다 제가 항상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디오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부산 시민 여러분께도 제 책이 좋은 의미로 그리고 행복한 기억으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예쁘게 정돈이 된 말인 것 같아서 네. 소감을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고 다니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김하연 작가님이 아동동화 작가시잖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사범대학을 나와서 학교에 있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얘기에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고 네. 저 친구의 사연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반짝이는 시기에 제일 반짝일 때잖아요. 네. 그 시기에만 있을 수 있는 그 학교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또 아이들의 그 시기에만 또 반짝이는 섬세하고 말랑한 마음을 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대인데 네. 생각해보면은 어린 시절에 제 기억이 좀 더 선명하고 네. 또 더 머리에 남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는 게 좋아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진짜 그 아이 때의 기억이 오히려 선명하게 난다는 그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 책 거짓말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제목 그대로 거짓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지금도 많이 듣는 거짓말은 나쁜 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거짓말에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거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약간 네네. 중립기여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 우리가 거짓말이 나쁜 것이다. 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여러 아이들의 거짓말과 마주하다 보니까 모든 거짓말이 다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짓말은 용기가 없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네. 또 어떤 거짓말은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네. 또 어떤 거짓말은 좀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마음이랑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거짓말의 이유나 그리고 네. 거짓말로 숨기고 있는 진짜 마음에 대한 얘기 그런 걸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러면 작가님은 어릴 때 기억이 선명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 거짓말을 좀 하셨습니까? 거짓말을 안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기는 하는데 네. 뭔가 되게 어설퍼서 뭐 표정이랑 그리고 또 행동에서 다 네. 들키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전 목소리에서부터 딱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사실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 거짓말하고서 나중에 내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까먹기도 하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네. 좀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거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써보자 이런 마음이 그럴 수 들었던 거 있겠네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책에서는 이제 지온이라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나라는 캐릭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실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인 거죠. 그리고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소혜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내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훈이는 제 어릴 때 모습이 좀 많이 반영된 캐릭터예요. 예민하고 관찰력이 좋은 부분이 좀 저를 닮아서 어릴 때 저를 닮아서 쓰기가 가장 쉽고 또 편했던 친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인공이고 또 관찰자이자 그리고 또 서술자인 입장이라서 네. 독자가 이입하기 쉽도록 지훈이를 쓸 때는 최대한 지훈이의 심리나 마음을 많이 풀어내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리고 미나는 네. 지훈이랑 반대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나는 거짓말을 아예 못하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평범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 하지 못하는 미나의 마음이나 미나의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짓말 아예 못하는 건 아주 맑은 물에서밖에 살지 못하는 물고기를 연상시킨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거기서 모티브를 받아서 미나의 능력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미나의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소혜는 처음에는 비중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소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 어쩌면 처음 설정과 가장 달라진 게 소혜이지만 또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나중에 소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읽는 친구들은 소혜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미나를 괴롭히고 했으니까요. 네네. 근데 저는 작가로서 셋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소혜고 평면적인 인물보다는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그런 인물을 쓰는 게 작가로서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소희한테 좀 더 셋 중에서는 가장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책 도대체 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 선물도 준비를 했거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이 책 받고 싶은 이유 샵 2260번 샵 226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이 거짓말의 색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 이야기도 참 재미가 있지만 이 그림들도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들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데 그 색깔이 회색이더라고요. 네, 지훈이가 맞아요. 그걸 보잖아요. 네네.
이 회색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거짓말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검정색은 뭔가 악에 가까운 느낌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짓말의 여러 가지 이유랑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검정색으로 거짓말의 색깔을 정하니 뭔가 이 글의 취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생각한 게 회색이거든요. 회색은 좀 선과 악이 네. 섞인 듯한 그죠. 느낌의 색이고 예. 또 뿌연 연기를 연상시키는 색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게 거짓말이라면 네. 회색만큼 적합한 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색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회색의 흐릿함, 네. 그리고 애매함, 네. 그리고 모호함, 네. 그리고 약간 비구름 같은 축축함 이런 부분이 네. 거짓말의 이미지랑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색으로 정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저도 너무 색깔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회색은 또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농도나 채도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되게 짙은 회색일 수도 있고 네, 옅은 연할 수도 흰색에 있고. 가까운 회색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나라는 캐릭터가 너무 이제 바른 말만 해야 되고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미움을 샀게 됐는데 네. 친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 아이의 막 장점을 정말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발견을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서 거짓말을 보는 능력 그리고 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미나라는 캐릭터가 누구를 보고 이해하고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관찰하는 이게 어쩌면 이 아이의 좀 특별한 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책에서도 지온이의 입을 빌려서 썼지만 네.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네.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건 칭찬하려 하는 건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신호인 것 같아요. 뚜렷한 신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신호는 또한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나가 처음에 그랬었고 네.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도 미나의 장점을 발견해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어떤 색깔의 마음이든지 열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거짓말을 가지고 왔지만 진짜 읽다 보면은 이거는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자, 이제 소혜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의 이야기에 나오지만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좀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인기가 많고 굉장히 예쁜 아이로 나오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죠, 이 친구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를 따돌리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전형적인 나쁜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혜가 어떤 비밀이 있고 이게 좀 밝혀지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왔는지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 거짓말에도 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거짓말 뒤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맞아요. 저는 모든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친구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마음 안에 어떤 결핍이나 혹은 불안이 있더라고요. 소혜는 가족 안에 결핍이 있는 친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간절히 필요한 아이인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방법의 하나로 거짓말을 하죠. 처음에는 독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악역처럼 많이 그려지니까 소혜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소혜의 마음속의 불안이나 소혜의 마음속의 결핍이나 그리고 또 그 이유를 발견해 준다면 소혜의 그런 웅크린 마음을 발견해 준다면 독자로서 굉장히 작가로서 되게 기쁘고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게 작가님이 쓰신 걸 또 읽는 독자가 되시기도 할 거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주인공인 지온이 이 친구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보는 아이로 나오는데 민하, 소혜를 통해서 거짓말에도 이유가 있구나. 이 회색도 그냥 회색이 아니라 색깔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주인공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좀 시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봐왔던 그 막 회색
색깔의 그 뿌연 이런 거 참 그쵸. 어린아이가 네.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색깔로 좀 찬란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가님이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였겠죠? 네, 정확하게 맞고요. 단순하게 좋고 나쁘다, 회색이고 회색이 아니다 이런 감정에서 네.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랬는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려고 하는 게 사실 상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수많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들은 모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을 이렇게 딱 보면 네. 정말 세상이 알록달록하고 또 찬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요. 모두 다 찬란하고 특별한 너와 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좀 잘 전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네네. 동화책이잖아요. 그림이 네. 많이 삽입이 돼 있잖아요. 저는 참 그림이 좋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은 이 그림을 딱 만나고 캐릭터들이 잘 구현이 됐다 뭐 이런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림 작가분이 다나 선생님인데요. 네. 사실 거짓말이 회색 연기로 보인다는 이 설정이 네. 그림으로 나타내기 좀 까다로웠을 거거든요.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상상해서 네. 표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 작가분이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 주실까 하고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네. 그림 온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네.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오신 것처럼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또 네. 지훈이 미나 소의 특징도 잘 잡아서 그려주셨어요. 뭐 지훈이의 표정이나 네. 뭐 소의 새침함이나 아니면 미나의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그림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시고 나서 그림 이런 거를 의뢰를 네. 작가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매칭을 해 주시는 겁니까? 출판사에? 이제까지는 계속 매칭해 주셨어요. 어떤 식의 그림이 어떤 느낌의 그림을 원하냐고 일단 먼저 출판사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저는 약간 좀 그런 동글동글한 느낌? 네. 혹은 약간 좀 순정만화 같은 느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비슷한 분으로 매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너무 찰떡궁합인 것 같아서 그래요?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부산을 자주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시고 또 아이들을 직접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와서 뭐 지훈이, 소혜, 민하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제일 많이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건 아무래도 거짓말을 볼 수 있는 지훈이었어요. 내가 만약 지훈이라면요, 혹은 제가 지훈이의 상황이라면요,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대입해서 말해주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아무래도 지훈이의 마음속이 이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서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혜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친구는 너무 싫어요 이러고 네. 또 좋아하는 친구는 저는 소혜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인생 캐릭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라 하면 대부분 다 소혜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소혜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나는 다른 두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거리감을 느낀 느낌? 그게 생각해보니까 미나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공감이 공감이 덜 가나 싶기도 하고 또 미나의 특별한 능력은 네. 일상적인 범주가 아니라서 조금 거리감을 느끼나 싶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홀로 양을 돌보던 소년이 자꾸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잠시 얘기하셨던 게 거짓말을 하는 뭐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결핍에서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양치기 소년은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혼자서 양을 지키면 종일 혼자 있는 이 아이는 사실 하루 종일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마을 사람들 불러봐도 바쁘다고 와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한번 거짓말을 했겠죠.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하는 네. 부분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앞으로도 부르려면 거짓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우린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읽으면 네. 이제까지 거짓말은 나쁜 거구나 이런 교훈을 보통 받아왔잖아요. 네네. 근데 왜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 마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다시 다른 그런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본다면 네. 다른 이야기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양치기 소년한테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 좀 관심도 가져주고 네. 애정도 좀 주고 했으면 거짓말을 안 했을까요, 양치기 소년은?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특히 어린이들은 드물더라고요. 마을 어른들이 양치기 소년이 이거 왜 거짓말했을까? 네.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좀 읽어줬다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결말이 되게 슬프잖아요. 네. 그렇게 슬픈 결말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나쁘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른들도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좀 아이들이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어른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강연이나 부산에 오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 어른들도 와서 같이 들으십니까? 오늘 제가 강연이 있는데 네. 오늘 강연은 어른들도 같이 들으시게 됐어요. 더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거짓말이라는 소재가 네. 굉장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소재라서 어른들이 읽기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원북원에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부산 시민분들 중에서는 이미 접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미래에 이 책을 읽게 될 어린이들에게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이 책에는요. 거짓말이 보이는 지온이 그리고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미나 그리고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는 소혜 이렇게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책이에요. 네.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 지온이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미나 입장을 이야기되고 나중에 또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는 소혜의 그런 이유도 이야기되는데요. 네. 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오해와 편견이 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지훈이처럼 상대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친구의 마음의 색깔이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특별한 존재고 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쓰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거짓말처럼 일상의 모습을 계속 쓰고 싶은데요. 근데 그 일상에 특별한 색이 한 스푼 섞인 이야기?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다른 느낌으로 혹은 다른 마음으로 읽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야기 속의 인물이 좀 오래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독자 여러분이나 아니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물의 매력이 강해야 그 이야기가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 책을 읽어서 내용은 희미하고 줄거리도 가물가물하더라도 인물의 윤곽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책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온이와 엄마와의 그 서사가 좀 더 있으면 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보통은 어린아이들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뭔가 좀 결핍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를 친구들 만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표출이 되거나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엄마가 거짓말을 못하는 걸 되게 마음 아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언젠가 외전으로 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부산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라디오로 소통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책으로 마음에 남고 행복한 기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화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MBC 라디오 우리 산책할래요를 듣고 계십니다. 85번째 산책길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책 선물 준비를 했거든요. 김화요 작가의 거짓말의 색깔. 우리 아이가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샵 2260번 샵 2260 문자창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 남기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86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